나는 늘 생각했다. 가족이 전부라고, 그들을 위해 모든 걸 참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날, 내 생일에 아버지가 편도 티켓을 내밀었을 때 모든 게 무너졌다. 이제 내가 독립할 때야. 서울을 떠나 시골로 가서 새로 시작해. 그 말에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웃음 뒤에 숨긴 분노와 절망을 그들은 몰랐다. 내가 비밀 억만장자라는 사실을. 내 이름은 김지은. 28살, 서울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보이지만 실은 5년 전부터 암호화폐와 주식 투자로 수백억을 모았다. 가족들은 모른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 민준. 그들은 나를 늘 부담스러운 존재로 봤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집안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실직했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가족을 부양했다. 나는 장녀로서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대학은 포기하고 돈을 벌어 동생을 서울대에 보냈다. 민주는 똑똑했다. 하지만 지은아, 너는 그냥 평범해. 민준이처럼 되기 힘들 테니 가족이나 잘 챙겨. 어머니의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매일 반복되는 모욕.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는 돈을 민준이 시험 점수 봤어? 천재야, 라고 칭찬하고 나는 지은이, 너는 왜 그렇게 평범하니? 동생은 나를 보며 비웃었다. 누나,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너도 좀 도와줄게. 도와준다고? 내가 그동안 번 돈으로 그의 학비, 옷, 심지어 여자친구 선물까지 대줬는데. 하지만 나는 참았다.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내 투자 성공도 숨겼다. 그 돈으로 집을 사고 싶었지만 가족이 알면 달라고 할 텐데 라는 두려움에 은행에 쌓아두기만 했다. 그런데 생일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가 티켓을 줬다. 지은아, 너 이제 28살이야. 더 이상 우리 부담되지 마. 시골로 가서 결혼이나 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민준이가 이제 취직하면 우리 살림살이 나아질 거야. 너는? 글쎄, 민주는 웃으며 누나, 행운 빌어, 라고 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졌다. 참았던 눈물이 터질 뻔했지만 나는 웃었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맹세했다. 이제 끝이야.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다. 티켓은 부산행. 시골로 가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나는 공항으로 갔다. 내 비밀 계좌에 있는 돈으로 첫 번째 복수를 시작했다. 가족 명의로 된 집, 그걸 내가 산 거였다. 익명으로. 이제 그걸 팔아버릴 거야? 그들은 모른다.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버리는 거라는 걸?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10대 때부터였다. 아버지의 실직 후 집안은 지옥이었다. 지은아, 너가 돈 벌어. 민준이는 공부해야 해. 어머니의 명령에 나는 카페, 편의점, 심지어 공장에서 일했다. 손이 부르트고 발이 아파도 참았다. 동생은 게임하고 친구들과 놀러 다녔다. 민준아, 너는 미래가 있으니까. 그 말에 나는 미래가 없는 존재인가? 대학 진학을 포기한 날 눈물이 났다. 친구들은 캠퍼스 생활을 즐기는데 나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했다. 그러다 투자에 눈을 떴다. 밤늦게 책을 읽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배웠다. 첫 투자로 1천만 원을 벌었을 때 기뻤다. 하지만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다. 돈. 그게 다야? 민준이 학비에 쓰자 할 게 뻔했다.
그래서 숨겼다. 점점 돈이 불어났다. 지금은 500억이 넘는다. 비밀 회사도 세웠다. IT 스타트업, 익명으로 운영 중이다. 생일 파티 후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봤다. 가족들의 표정. 안도감. 그들은 나를 짐으로 봤다. 티켓을 쥐고 공항에 앉아 첫 복수를 실행했다. 변호사를 통해 집 소유권을 주장했다. 그 집, 내가 산 거였다. 가족 명의지만 증거는 완벽했다. 판매하세요. 돈은 제 앞으로 변호사의 전화에 가족들은 충격받을 거야.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다. 서울이 멀어졌다. 하지만 나는 돌아올 거야. 더 강하게. 이제 그들의 반응을 상상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 아버지의 분노, 민준의 당황. 지은이가? 어떻게, 그럴 거야. 하지만 늦었다. 나는 이미 자유야. 부산에 도착해 호텔을 잡았다. 럭셔리 스위트. 평생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썼다. 샴페인을 마시며 계획을 세웠다. 다음은 민준의 취직. 그가 지원한 회사. 내 회사였다. 익명으로. 그를 떨어뜨릴 거야? 아니, 더 잔인하게. 합격시켜놓고 나중에 드러낼 거야. 그날 밤 전화가 왔다. 어머니였다. 지은아, 집이 갑자기 판매 통보가 왔어.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제가 왜요? 속으로는 웃었다. 시작이야. 그 통화 후 마음이 복잡했다. 복수라지만 가슴이 아팠다. 그들은 내 가족이니까. 하지만 상처는 너무 깊었다. 어렸을 때부터 쌓인 것들. 아버지의 술주정. 너 때문에 집안이 이 모양이야. 실직은 내 탓이 아니었는데. 어머니의 비교. 민준이는 착하고 똑똑해. 너는 왜 동생의 무시. 누나, 너처럼 되고 싶지 않아. 투자로 성공한 후 몰래 도왔다. 집 대출 갚고 민준 학비 대고. 하지만 감사. 없었다. 오히려 군이 좋네라고 할 뿐이 이제 그 운이 그들을 파괴할 거야. 부산에서 며칠 지냈다. 바다를 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변호사로부터 소식. 집 판매 완료. 돈은 내 계좌로. 가족들은 임시 숙소로 쫓겨났다. 어머니의 메시지. 지은아, 도와줘. 내가 왜 안 와? 나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새 아파트, 펜트하. 내 이름으로. 회사도 공개할 때가 됐다. 민준의 입사 지원서. 내 비서가 보냈다. 합격입니다. 하지만 내가 CEO라는 건 숨겼다. 서울에 도착해 가족을 만났다. 카페에서. 아버지는 야위었고 어머니는 울고 민준은 화가 났다. 누나, 집이 왜 팔렸어? 내가 한 짓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제 이야기 할게요. 그 자리에서 밝혔다. 저 억만장자예요. 그 집 제가 샀어요. 그리고 민준 회사 제 거예요. 충격받은 표정.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거짓말, 증거를 보여줬다. 계좌 내역, 회사 서류. 어머니가 울며 왜 숨겼어? 왜? 나는 차갑게. 숨기지 않았다면 당신들이 뺏었을 테니까. 이민준이 소리쳤다. 누나,
미쳤어. 하지만 그의 눈에 두려움이 보였다. 그날 나는 떠났다. 이제 끝이에요. 각자 살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복수가 자유를 주긴 했지만 빈자리가 느껴졌다. 그 만남 후 홀로 펜트하에 앉아 창밖을 봤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후회가 밀려왔다. 가족을 잃은 기분.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그들의 배신이 너무 컸다. 다음 날 회사로 갔다. 직원들이 나를 CEO로 맞이했다. 민준의 입사 날이었다. 그가 들어오자 나는 미소 지었다. 환영해, 민준아. 이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나, 직원들 앞에서 내 상사야 라고 했다. 민준은 충격에 휘청였다. 이게 무슨... 왜, 나는 회의실로 데려갔다. 내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 알아? 부담, 평범한 누나. 하지만 이제 봐의 내 미래는 내 손에 달렸어. 그는 울며 빌었다. 미안해, 누나. 몰랐어. 하지만 늦었다. 오늘부로 해고야. 문을 닫고 나왔다. 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집으로 가는 길, 어머니의 전화. 지은아, 민준이가 회사에서 쫓겨났대. 내가 한 거지. 나는 내 왜라고 했다. 왜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 저를 가족으로 봤나요? 그날 밤 꿈을 꿨다. 어린 시절, 가족이 행복하던 때 깨어나 눈물이 났다. 하지만 결심했다.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산다. 며칠 후 아버지의 메시지. 지은아,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성공했다니? 자랑스럽다, 자랑. 이제 와서. 무시했다. 새 삶을 시작했다. 친구들 만나고 여행 계획 세우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복수가 정말 해방일까? 시간이 흘렀다. 한 달 후 나는 더 강해졌다. 회사 매출이 올랐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젊은 여성 CEO의 성공 스토리,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숨겼다. 가족에 대한 부분. 가족들의 소식을 들었다. 이웃 통해. 그들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갔고 아버지는 다시 일자리를 찾고 어머니는 우울증에, 민주는 실직 상태. 미안했지만 그게 그들의 선택이었다. 어느 날 민준이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누나, 화 좀 해. 카페로 갔다. 그는 야위었고 눈이 빨개졌다. 미안해. 내가 그동안 한 걸 몰랐어. 학비, 집에 다 내 덕분이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왜 나를 무시했어? 그는 울며 질투했어. 내가 희생하는 게 부담스러웠어. 그래서 더 세게 대했어.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늦었어, 민준아. 하지만 그날 약간의 용서를 느꼈다. 돈 줄게. 새 시작에 100만 원을 줬다. 그는 받지 않았다. 필요 없어. 그냥. 미안해. 떠났다. 집에 돌아와 생각했다. 복수가 끝난 걸까? 아니, 아직 아버지와 어머니.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우울증 악화. 가봤다. 병실에서 어머니는 나를 보자 울었다. 지은아, 왜 왔어? 내가 미워. 미워. 제가 왜? 내가 성공했는데 왜 숨겼어? 우리는 내 가족인데. 나는 소리쳤다. 가족.
저를 짐으로 봤잖아요. 생일에 티켓 주고 쫓아낸 게 가족인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았다. 치료비 낼게요. 하지만 그게 끝이에요. 나와서 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지은아, 용서해줘 라고 했다. 아니요. 이제 각자예요. 하지만 그날 마음이 변했다. 완전한 복수가 아니라 거리를 두는 게 답일까? 그 후 나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치유했다. 가족에 대한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생일 티켓, 그 모욕을 잊을 수 없었다. 돌아와 회사에 집중했다. 성공이 더 커졌다. 미디어에서 자수성가 여성 CEO로 불렸다. 인터뷰에서 가족 이야기는 피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회사로 왔다. 지은아, 화해, 로비에서. 그는 늙어 보였다. 내 어머니가? 퇴원했지만 내가 보고 싶대. 나는 돼요?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한 걸 몰랐어. 술 마시고 화풀이한 거 후회해. 사람들 시선에 당황했지만 일으켰다. 일어나세요. 용서 못해요. 하지만 집으로 데려갔다. 커피를 주며 이야기했다. 왜 저를 그렇게 대했어요? 그는 울며 가난 때문에. 내가 장녀라 부담 줬어. 미안해. 그 말에 가슴이 풀렸다. 돈 드릴게요. 새 집 사세요. 하지만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했다. 그날 약간의 화해.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다. 민준도 연락 왔다. 누나, 새 직장 구했어. 고마워. 가족이 서서히 돌아오려 했지만 나는 거리를 뒀다. 내 삶이 우선이었다. 몇 달 후 내 생일이 다시 왔다. 이번엔 혼자. 케이크 사서 축하했다. 잘했어. 지은아. 하지만 외로웠다. 가족으로부터 선물. 속포. 아내 편지와 작은 선물. 어머니의 글씨. 지은아, 미안해. 내가 자랑스러워. 민준의 누나. 사랑해. 아버지의 용서해줘. 눈물이 났다. 하지만 답하지 않았다. 아직 준비 안 됐다. 회사에서 파티. 직원들이 축하했다. 그중 한 명, 동료 준호. 그가 다가왔다. 대표님, 힘든 일 있었죠? 어떻게 알았을까? 이야기 나눴다. 가족 때문에. 그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위로가 됐다. 점점 그와 가까워졌다. 가족과의 관계. 서서히. 크리스마스에 초대했다. 어색했지만 대화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가 내가 결정해. 나는 천천히 가요. 라고 했다. 복수가 끝난 건 아니지만 용서의 시작. 새해가 됐다. 회사 확장. 해외 진출. 성공이 더 빛났다. 하지만 마음속 빈자리. 준호와 데이트 시작. 그는 이해해줬다. 내 과거, 존중해. 행복했다. 가족 만남 증가. 식사 자리. 아버지가 지은아, 내 회사 도울 일 없어. 웃었다. 아니요. 각자 해요. 민준이 성공. 새 회사에서 승진. 누나 덕분에 깨달았어. 고마웠다. 하지만 과거 상처.
꿈에서 자주 나타났다. 티켓 주는 장면. 깨어나 울었다. 준호에게 털어놨다. 복수했지만 후회해. 그는 그게 내 선택이었어. 이제 앞으로 봐. 결정했다. 가족에게 돈 주지 말고 지원만. 그게 균형. 봄이 왔다. 벚꽃 아래 산책. 준호와 결혼할까? 그의 제안. 행복했다. 가족에게 알렸다. 축하했다. 어머니, 내가 행복하면 돼. 민준 축하해. 누나. 결혼식. 가족 초대. 어색하지만 따뜻했다. 아버지가 미안했다. 용서했다. 과거예요. 새3 남편과. 하지만 가끔 생각. 그 티켓이 아니었다면? 복수가 나를 바꿨다. 강하게 만들었지만 상처도 줬다. 지금 나는 행복하다. 회사 CEO,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멀찍이 가족. 완벽하지 않지만 내 거야. 하지만 가끔 묻는다. 그 복수가 정말 필요했을까? 아니면 그냥 떠났으면 어땠을까? 그 질문에 답은 없다. 다만 이제 나는 자유다. 그게 중요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